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한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정사각형이면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큰 타일을 붙인다고 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에요.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다가 타일을 붙이려면, 빈틈없이 붙이려면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약수이면서 세로의 길이의 약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벽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공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큰 타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300과 세로의 길이 7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큰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 장미, 튤립, 카네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꽃다발에 들어가는 장미, 튤립, 카네이션의 개수가 각각 같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꽃다발에 들어가는 여러 꽃다발이 있을 때 장미, 튤립, 카네이션이 모두 똑같은 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대 몇 개의 꽃다발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꽃다발의 개수는 장미, 튤립, 카네이션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최대 몇 개의 꽃다발이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 75,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최대 몇 개의 꽃다발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모둠에 속하는 여학생과 남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모둠의 수는 여학생 32명과 남학생 48명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최대 몇 개의 모둠이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구하면 되겠죠. 자, 4번 보면요. 가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구호품으로 라면, 생수, 의약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각각의 구호품을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를 구할 건데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라면, 생수, 의약품의 공약수가 될 거죠. 공약수가 가구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데 가능한 한 많은 가구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그 가구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5번 문제는 가로와 세로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빈틈없이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의 의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여러분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은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육면체 의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모서리의 길이는 하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육면체 모양을 쌓아서 만드는 거니까 결국에 이 모서리의 길이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되도록 상자를 적게 사용한다고 했죠. 상자를 적게 사용한다는 거는 의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도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10, 12,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A 노선 버스는 45분마다
B노선 버스는 3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는데 10시에 같이 차고지에서 출발하고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A노선 버스는 45분마다 출발하는 거니까 45의 배수만큼 시간이 흐를 때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거고 B노선 버스는 30분마다 출발하는 거니까 30분, 60분, 90분 이렇게 30분의 배수만큼 지났을 때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45와 30의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쵸? 이때 차고지에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건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8번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네, 7번 문제 보면 현수는 12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고 가연이는 10일에 한 번씩 가는데 오늘 같이 하고 그 다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후인가 물어봤어요. 방금 우리 버스 그것처럼 현수는 12일의 배수만큼 봉사활동을 가는 거죠. 12일에 갔다가 24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36일에 갔다가 그리고 가연이는 10일에 한 번씩이니까 10의 배수만큼 봉사활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12와 10의 공배수만큼 지났을 때 같이 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고 그 다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만큼 지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7번 문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자전거로 운동장을 도는데 형준이는 72초, 진이는 120초가 걸린다. 두 사람이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동장을 돌 때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자, 형준이는 72초, 그리고 144초. 이렇게 72초의 배수만큼 지났을 때 이제 출발점을 지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진이는 120초의 배수만큼 지났을 때 출발점을 지나는 건데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72와 120의 공배수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출발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있죠. 처음으로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잘 알겠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문제 상황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학습지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